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고1 과정의 집합 부분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보시면 1장. 이제 집합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봤어. 그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을 한 사람도 일단 집합 부분은 한두 번 이상은 보셨을 거거든. 이제 집합을 좀 내신에 맞춰서 좀 개념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좀 실전 위주로 갈 테니까 일단 교재에 있는 자료, 문제들 좀 잘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 것들은 하나씩 다 읽어볼 테니까 좀 여러분도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집합의 정의와 기본 상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이 뭐냐, 이게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쉬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 밑에도 나와 있듯이 간단한 예를 보시면, 키가 175 이상인 사람의 모임이야. 사람의 모임이다. 이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되지 않을까? 키가 175 이상이란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키가 있을 때 그놈이 175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모임이다. 이건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것들,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잘생겼다는 건 주관적으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 하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원소는 뭐냐 봤더니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얘기한대. 이제 여러분이 계속 보시겠지만, 자, A란 집합에 1, 2, 3이 있다고 쳤을 때 이 1과 2와 3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는 거지. 집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에 대한 포함 관계인데, 이 1이라는 놈이 지금 A의 원소일 때는 우리는 엘리멘트 약자를 써서 이제 삼지창을 쓰는 거고, 이 4라는 놈은 A의 원소야, 원소가 아니야. 그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시면 된다. 됐죠? 기본적인 얘기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참고사항에 집합이라는 것은 대문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 원소는 소문자를 사용한대.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2번 집합의 표현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계속 쓸까요?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그다음 세 번째는 또 나중에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이제 벤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로서 여러분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조건 제시법을 여러분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으셔야 돼. 오케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간단하게 원소 나열법이 뭐고 조건 제시법이 뭐다,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참고 밑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X는 6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얘를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거냐 봤더니, X인데 이 뒤에가 조건이야,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가 있대. 그런 X를 원소로 갖는다, 그 말이야.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일단 X값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 X값들을 원소로 갖다, 그 말이야. 이때 우리 얘를 일단 형태라고 부를게. 형태. 자, 간단한 얘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보자. X는 6의 양의 약수래. 그럼 6의 양의 약수는 1과 2와 3과 6이 있겠죠. 그럼 그러한 X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니까 1과 2와 3과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X는 6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까? 2x-1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내가 찾아봤더니 1과 2와 3과 6이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형태를 원소로 갖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신다면 뭐가 튀어나오지? 그렇지, 1이 나오겠지. 2를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올까요? 3이 나올 거고요. 3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5가 나올 거고, 6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1이 되겠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바꿔 쓸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 됐죠?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이 뒤쪽을 만족하는 그런 X를 찾아서 그러한 형태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형태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몇 가지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란 집합이 있는데, 그 A란 집합이 일단 편하게 가볼게. X, 이렇게 그냥 X라고 쓰자. X. 자, 1부터, 자, 이렇게 쓸까요? X는 2의 n승이야. 1에서 X가 100 사이의 자연수다. 자, 얘를 만족하는 놈을 원소 나열법으로 여러분이 한번 나타내 보시고, 자, 비교하기 위해서 B라는 집합을 여기다 묶어 보겠습니다.
자, x는 2의 n승이야. 자, 1에서 x가 100이다. 얘는 x 또 자연수다. 자, 요 놈을 일단 여러분이 두 가지를 원소의 법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 정지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자, 얘는 뒷부분에 있는 조건이 어때? 얘 쭉 보면 똑같아. 똑같은데 집합에 대한 여기 형태가 조금 다르지.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 거고 B라는 집합은 N을 원소로 갖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위의 집합이든 아래 집합이든 간에 X라는 녀석은 2의 거듭제곱이잖아. 1과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이 X는 N이 0이 됐을 때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N이 1이 됐을 때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의 2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의 3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까지가 64야. 근데 2의 7승은 될 수가 없겠지. 왜? 세 자리인데 128로 넘어가 버리잖아. 결과적으로 이 위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까지만 나타내시면 원소나열법으로 표시가 가능한 거지. 하지만 이제 밑에 놈을 보시면 밑에 놈은 누굴 원소로 갖는다? 누굴 원소로 갖는다? n을 원소로 갖는데. 그렇다면 x가 지금 1이 나왔어. n에 얼마를 집어넣었으니까 1이 나온 거야? 0 집어넣었으니까 나온 거지. 0.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감 잡으시겠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n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x다.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원소가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두셔야 된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몇 개를 좀 더 써볼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C라는 집합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2에, 자, 이렇게 쓸게요. 자, x가 x바 x 이렇게 쓰자. 뭐 3n 플러스 5 이렇게 더 쳐볼까요? 자, n은 뭐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썼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형태를 원소로 갖는다. 아, x라는 놈을 원소로 갖는 거나. 그럼 n이라는 놈을 갖더니 n은 3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n이 될 수 있는 값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될 수 있겠죠. 그 1을 집어넣어 주시면 x값이 뭐가 튀어나와? 8이 나오겠지. 그 다음 2 집어넣으시면 11 나오겠죠. 그 다음 3 집어넣으시면 1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d라는 놈도 한번 써볼까요? d라는 놈. 자,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냥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다. 이렇게 돼 있어. 실수 x 뭐 이렇게 쓸까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 이렇게 보자. 자, 얘를 만족하는 실수인데 그런 x를 원소로 갖는데 그럼 봐봐.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순간은 없잖아. 실수는 무조건 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우린 얘를 공집합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봐두시고요. 나온 김에 몇 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려보면 우리가 수업 중에도 이 정도까지는 했었으니까 자, 비슷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집합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 집합. 자, x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뭐 2분의 1로 했었나 그때? 그때 x는 뭐 5다 이렇게 써보죠.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 x는 원소로 간다 그 말이잖아. 맞아? 자, 그럼 얘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수업 중에 조금 공부했던 게 있어. 여기 지금 가우스가 튀어나오는데 참고로 어떤 A라는 X라고 쓸까요? X라는 놈에 대해서 이 X의 정수부는 어떻게 표시하지? 정수부. 정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가 가우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우스. 그 다음에 소수부는 어떻게 나타내요? 소수부. 그 원래 수에서 정수부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 놈을 딱 보자마자 아, 그 x라는 놈의 소수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지. 소수부가 2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을 찾는 거야. 소수부가 2분의 1. 근데 그런 x는 1과 5 사이에 갇혀 있는 거지. 자, 1과 5 사이에서 소수부가 2분의 1, 다시 말하면 0.5가 되는 순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1.5, 2.5, 3.5, 4.5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찾아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감 잡으시겠어요?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라고 했었죠?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보겠지만 어떤 집합이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바 이렇게 한번 더 쓰고 가죠.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fx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다. 자, 이것일 때 자, x바 f의 4x 이퀄 0. x는 0과 1 사이다. 자, 얘를 만족하는 이 a라고 하자. a라고 했을 때 이 a를 원소나열법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뭐 이게 주제, 지금 하는 주제. 자, 얘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는 거야. 봐봐. 아, fx라는 함수를 봤더니 x 마이너스 가우스 x다. 그렇다면 얘는 소수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지. 소수부. 자, 그런데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엔 4x가 들어가 있네. 4x. 우리가 얘를 좀 독해해 보셔야 돼. 다시.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 한번 보실까요? 4x 마이너스 가우스 4x지. 그 놈이 지금 0이다. 그 말이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자, 가우스 4x가 4x라고 쓰셔도 무관하죠.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아, 이 4x라는 게 뭐다? 정수다. 그 말이지. 왜? 가우스는 정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봐봐. 4x가 정수여야 되는데 4x가 정수. 그 나는 지금 x에 대한 범위를 알고 있잖아. 그럼 x에 대한 범위에다 내가 4를 곱해볼게. 그럼 4를 곱해보신다면 4x가 4까지 가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뭐가 있나 봤더니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4x가 0이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에 그런 x들을 찾아내신다면 그런 x가 원소가 된다. 그 말이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써보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오니? 0. 1 집어넣으시면 x 얼마 나와? 4분의 1. 2 집어넣으시면 약분하지 않을게요. 그냥 4분의 2가 나오겠죠. 보기 편하게 쓰려고 4 집어넣으시면 4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됐죠? 지금 한 주제가 뭐야? 조건제시법을 여러분이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다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 세 번째 주제는 자, 집합의 분류라고 되어 있네요. 집합의 분류. 뭐 읽어보시면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집합의 분류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다. 뭐 유한계가 있고 무한계가 있다. 그 말이겠죠? 거기 참고사항에서 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좀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다. 거기 참고 2번에 보시면 자, 원소나열법에서 원소의 나열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 얘를 내가 2, 1, 3이라고 쓰더라도 얘는 그냥 똑같은 집합으로 보셔도 괜찮다. 그 말이지. 순서에 무관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1, 1, 2, 3이 있는데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생략해서 보셔야 된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첫 번째 문제.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0, 1, 2, 3이 있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은요. X 플러스 Y야. 그 다음에 X는 A의 원소고요. Y는 B의 원소다. 이때 요 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자, 봐봐. A라는 놈에 지금 0, 1, 2, 3이 있고 B라는 집합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네. 아, 요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요거 A죠. A. 미안. 요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 플러스 Y를 원소로 갖는다. 그 말이잖아. 그렇다면 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확장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지. 자, 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표를 하나 그리신 다음에 어떻게 쓰냐? 자, A라는 원소에 지금 0, 1, 2, 3이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0, 1, 2, 3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내가 더해보는 거야. 더해보면 여긴 0 될 거고, 여긴 1 될 거고, 여긴 2 될 거고, 여긴 3이 될 거야. 맞죠? 자, 여기는 1 될 거고, 2 될 거고, 3 될 거고, 4가 되겠지? 여기 2, 3, 4, 5. 여기는 3, 4, 5, 6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더해져서 만들어진 원소를 우리가 하나씩 나열해보면 0,
1, 2, 3, 4,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소는 총 몇 개다? 7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맞아?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 B라는 집합을 내가 이렇게 썼어. X 플러스 Y. 자 X가 A의 원소고요. Y도 역시 A의 원소인데 X하고 Y는 같지 않대. 그러면 지금 이 문제하고 이 지금 하늘색으로 쓴 이 문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부분 때문에. 맞아? 그렇다면 X하고 Y가 같아서 같은 걸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같으면 안 된다. 그럼 이 부분 안 돼. 이 부분 안 돼. 이 부분 안 돼. 이 부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늘색에 대한 원소나열법은 0하고 6은 사라지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좀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 문제도 이런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신다면 무슨 방법?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3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M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X, Y가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이퀄 1 역시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는 4,-1이라는 게 지금 M의 원소고 그 다음 또 하나 마이너스 2,1이라는 거 역시 또 M의 원소가 됐다 그 말이야. 이때 문제가 원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잘 보시면 이 조건 제시법을 잘 봐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형태를 원소로 가는데 그 형태가 지금 점이야. 점이다. 이 점을 원소로 갖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러한 점도 원소고 이러한 점도 원소니까 당연히 원소니까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는 거야. 집어넣어 보시면 4a에 마이너스 b 이퀄 1이 되겠죠. x 자리에 y 자리 각각 대입하시는 거야. 자 여기도 x 자리에 y 자리 각각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퀄 1이 되겠다.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하시면 되는 거지. 자 더해주시면 2a 이퀄 2가 되니까 a 값은 1이 되겠죠. a가 1이네요. 넘기시면 b 값은 뭐 3이 되나요 이렇게? 정답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정답은 뭐 10 이렇게 쓰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 자, a라는 놈이 있는데 그 a는 x가 원소래 지금. 그렇다면 반드시 1-x분의 1에 대한 a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5라는 놈이 a의 원소가 됐대. 이랬을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밑줄.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것. 단, 뭐 1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게 하라는 얘기는 그냥 주어져 있는 조건만 이용해서 푸시라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내가 가볼게. A라는 집합 보자. A라는 집합에는 이미 5라는 놈은 원소가 돼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5를 집어넣으면 얘도 원소가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5를 딱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1이 딱 튀어나오지. 맞아.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원소야 다시. 그렇다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얘는 4분의 5분의 1이 되겠다. 범수 처리하시면 여기는 5분의 4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다시 이제 5분의 4가 원소야. 그럼 이제 5분의 4를 또 다시 집어넣으시면 이번에는 5가 또 나오는 거잖아. 이 세 개가 계속 뺑뺑이로 돌아가니까 결국에 최소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또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다.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4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부분집합의 정의다. 자, 부분집합의 정의를 먼저 보시도록 하죠. 자, 부분집합의 정의다. 자, 부분집합이 뭔가 봤더니 뭐 결론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거지 이런 거. A에 있는 원소가 있어.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 있다고 쳐보자. 자, B라는 집합에는 1과 2와 3과 4가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럼 지금 보시면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랑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딱 보면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지. 아,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맞습니까?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에서는 3지창을 썼는데 부분집합은 이제 이렇게 하나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해서 2지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A가 B에 포함된다.
큰 쪽으로 입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됐지? 부분 집합의 정의야.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두 집합 A, B에서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이걸 만족할 때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부분 집합에 대한 성질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1번 자기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래. 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자기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냐? 이건 무조건 참이라고. 자기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냐? 이건 무조건 참이라는 거지. 그럼 봐.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참이라는 얘기야. 자기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이건 항상 성립하는 명제니까 잘 받으시고요. 자,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이든 간에 하여튼 부분 집합이야. 참이라는 건 다예요. 다 참이라는 거지.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에도 다 성립할 수 있다. 다 참이라는 얘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3번은 3단 논법이라고 한번 써두실까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며 결과적으로 A라는 놈은 C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3단 논법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요. 3번 서로 같은 집합. 일단 나온 개념에 대해서는 꼼꼼히 정리를 할 테니까 하나씩 여러분 챙겨 두셔야 돼. 자, 3번에 서로 같은 집합이래.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이 같다 그 말이지. 결론부터 쓰면 이거야.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랑 and 원소의 종류가 같아야 돼. 원소의 개수와 원소의 종류가 같을 때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 그런 얘기를 쓰는 거지. 근데 두 집합이 같다는 걸 정의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대.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 A가 B에 포함되고 and B도 A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정의로 쓴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가 같고 원소의 종류도 같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를 한다. 되시겠죠? 자, 4번 진부분 집합. 자, 진부분 집합이 뭡니까?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진짜 부분 집합. 다시 쓰면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은 제외야. 무슨 얘기냐? 보시면 A라는 놈이 있어요. A라는 놈이 있다. A라는 놈이 1과 2가 있다고 쳐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A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원소가 없을 때, 원소가 1개 있을 때, 원소가 2개 있을 때, 이거는 부분 집합은 이 4개가 단데 진부분 집합을 만약에 구하라고 하잖아.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남아있는 애들 3가지만 진부분 집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게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참고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뭔지 아실 것 같고,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는 3지창,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는 뭐 2지창을 쓴다 그런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빈 공간에 뭐 중간쯤에 좀 텅 비어 있죠? 거기다가 요 얘기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동치 변형. 자, 부분 집합의 동치 변형이라는 주제를 한번 메모해 두세요. 일단 우리가 동치라는 말은 명제 파트에서 쓰게 될 텐데 뭐 같다 그 말이야. 같다. 같은 표현이다 그 말이야.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 지금 B에 포함되고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은 B가 A에 포함된다는 말이 없으므로 둘이 같다고 말하진 않고 요것만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벤 다이어그램이 떠오르게 돼야 돼. 자, 그럼 1번 A와 B에 대한 교집합은 뭐가 될까요? 이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부분이야. 공통부분 맞지? 자, 공통부분인데 A와 B에 대한 공통부분은 누가 되니? A가 되겠죠. 얘는 작은 놈이 나온다. 작은 놈이 나온다. 2번 그렇다면 A 합집합 B는 뭐가 될까요? 둘이 합한다는 얘기니까 B가 되겠지. 아, 합집합을 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아, 큰 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3번 A에서 B를 빼볼까요? 그럼 뭐가 될까요? A에 있는 원소에서 B를 빼버리래. 그럼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지. 남는 게 없으니까. 자, 우리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지. A의 교집합에 B에 대한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요거는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뭐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요. 중1 때도 나왔으니까 그냥 미리 써본 거야.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4번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지? 요 상황에다가 우리가 각각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거야. 그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 여기에다 여집합을 취하고 여기다 여집합을 취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되나 봤더니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라는 놈이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뭐가 된다? 예, 전체 집합. 전체 집합. U야 U. 전체 집합이 된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쓰면 자,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여집합을 취하잖아.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이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봐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부분 집합에 대한 동치 변형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된다 그래가지고 교집합은 작은 놈, 합집합은 큰 놈,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여기까지. 자, 보시면 이제 2번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문제 하나 보실까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래.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1번 보시면 A와 B에 대한 교집합은 작은 놈, 2번 합집합은 큰 놈, 3번은 차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지. 자, 4번은 어때요? 4번은 얘잖아. 4번은 여기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라고 썼으니까 틀린 게 되겠지. 괜찮아?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 집합의 동치 변형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1번부터 하나씩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옆에 페이지에 3개의 문제가 있네요. 이 3개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갈까? 자, 5페이지에는 이 첫 번째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일단 1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S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 공집합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가 있다. 자, 봐. 이 집합을 일단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자.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어? 자, 이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요놈 한 놈, 요놈 한 놈, 요놈 한 놈, 요놈 한 놈. 이렇게 원소가 총 4개 있는 거지. 4개 있는 거야. 자, 미리 팁을 던지시고, 뭐 이런 것들은 각각으로 갈릴 수 없어요. 이렇게 갈라서는 안 돼. 이런 것들 성립하지 않는다. 됐지?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원소는 4개다. 이 4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집합은 S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물어보는 거지. 부분 집합입니까? 이지창은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공집합에 대한 성질 중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죠? 2번 보세요. 공집합은 S의 3지창이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원소냐 그 말이잖아. 원소냐. 원소지. 원소에 들어있잖아. 참인 거죠. 자,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1과 2는 S의 원소가 아니냐 물어봤어. 근데 1과 2라는 이 집합 자체가 지금 집합 S의 원소가 되니까 얘는 틀린 거지. 원소잖아.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죠. 4번 보시면 1과 2라는 것은 S의 부분 집합입니까? 물어봤어.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 얘가 원소인데 왜 부분 집합이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 1과 2라는 것은 얘를 의미하는 거지. 얘를 끄집어내서 집합기호 썼으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지창. 자, 5번 보시면 2라는 집합은 S의 부분 집합입니까? 얘 참이 되는 거지. 이 2를 끄집어내서 쓴 거니까 참이 되겠다. 됐죠? 이 정도 기본적인 해석은 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아래 두 번째 문제. 자, A라는 집합은 2, A 플러스 1.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1. 자,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은요 4A, 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지금 같게 만들래. 이랬을 때 상수 A를 정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보시면 어떻게 볼까 이거. 두 집합이 같대. 아까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 원소가 지금 3개 있어. 여기도 원소가 3마리가 있어. 이렇게. 그럼 두 놈이 같으려면 이제 원소의 종류만 같으면 되겠지. 종류. 여기 지금 2가 있거든? 그럼 이 2라는 게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해보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A-1이라는 놈이 2가 되는 상황과 두 번째. 2A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을 보시는 거지. 자,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되니? 3이 되겠죠. A가 3이야. A가 3일 때 집합 A는 뭐가 되나 봤더니 2, 4, 여기 3 집어넣으시면 8이 되겠죠. 이렇게. 자, B라는 집합은 뭐가 되나 봤더니 앞쪽에 4가 있고요.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2가 되겠죠. 3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8이 되겠네.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됐지만 이게 순서에 무관하니까 두 집합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렇다면 두 집합이 같게 해준 A 값은 일단 3이 될 수 있겠다. 또 하나가 있네요. 자, 요 놈이 2가 되는 상황에서는 A가 0이 되겠네. 자, A 0을 집어넣으시면 A가 뭐가 되냐? A라는 집합은 2에 1에 마이너스 1. 자, B라는 집합은 4에 마이너스 1에 2가 되겠지. 일단 뭐 두 집합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 왜? 원소의 개수는 같지만 원소의 종류가 다르잖아. 여기 4가 없잖아, 이쪽. 얘는 성립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정답 A는 3만 될 수 있겠죠. 자, 하단에 있는 문제 주의, 별표 크게 치시고요. 이거 변별력이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좀 잘 보시자. 자, 세 번째 있는 이 문제 조금 잘 보셔야 합니다. 자, A가 B에 포함될 때 상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얘를 푸는 방법은 좀 다양한 게 있어.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제시법이고 이것도 조건제시법이야. 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형태를 원소로 갖는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역시 이러한 형태를 원소로 갖는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풀이로. 자,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첫 번째 풀을 좀 이렇게 틀린 풀이로 썼었어. 근데 얘를 이제 그냥 바로 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 봤더니 x라는 범위를 가지고 내가 2x 플러스 1을 찾아야 되니까 이 a라는 집합에서는 2x 플러스 1의 범위를 찾아볼게. 그럼 2x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여기다 2배 하시고 나서 더하기 1을 하시면 되니까 1에서부터 얘가 3까지 가겠죠.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역시 보시면 B라는 집합은 2x에 2x, B라는 집합은 2x네. 2x니까 주어진 식에다 2배만 하시면 되겠다. 2배. 2배 하시면 여기는 2a가 되겠죠? 여기는 4a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A가 B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A가 B에 포함돼야 된다. 근데 얘하고 얘를 잘 봐봐. 얘하고 얘를 잘 보시면 형태가 같아 달라? 형태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두 놈의 형태를 맞춰줘야 돼. 두 놈의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얘를 바꿔도 되고 위에 걸 바꿔도 괜찮고 얘를 내가 2x 플러스 1로 바꾸면 여기는 2a 플러스 1 4a 플러스 7이 되겠죠. 이렇게. 결국에 수직선으로 가서 여기에 2a 플러스 1과 여기에 4a 플러스 7이 있고요. 여기는 색칠되고 여기는 뻥 뚫려 있는 거지. 그 다음 그 안쪽에 1에서부터 3까지라는 A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왜?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를 만족하는 이제 우리가 A 값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수업 중에 분명했습니다. 자,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더 커? 2A 플러스 1과 1 중에서 얘가 더 큰데 꽉꽉이니까 이게 등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A는 0 이하가 되겠다. and 3과 4a 플러스 7 중에서 얘가 더 커. 안쪽 거 꽉 차고 바깥쪽 거 텅 비었으니까 등호 안 들어가겠지. 얘 넘기시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겠죠. 정답을 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a 값이 0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푸신다면 일단 좋겠죠. 일단 주의라고 했던 부분은 이 놈과 이 놈의 형태가 일단 같아야 되는, 다르니까 같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 문제를 푸셔야 되고, 중요하다는 이건 뭐냐? 중요하다는 여기 등호는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두셔야 된다고. 은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바라보셔도 괜찮아. 첫 번째 풀이였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도형, 직선을 이용해 보는 거야. 직선. 자, 내가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봐도 괜찮지. Y는 어떤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함수로 생각하시고, B라는 집합은 Y는 그냥 2x라는 집합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겠지. 이 뭐 직선 내가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 직선에 대한 0부터 1까지의 함수값을 생각하시는 거야. 함수값을 생각하시는 거야. 자, 그 함수값을 생각하시면 0 집어넣을 때 얼마 나오니? 0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y 값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1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되냐? 1 집어넣으시면 3이 되겠죠. 이렇게 함수로 생각하신다면. 두 번째,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y는 2x의 그래프야. 근데 그놈은 a에서부터 뭐 a는 어딘지 모르겠지. 하여튼 뭐 내가 아무데나 찍을게. a에서부터 2a 플러스 3이라는 부분의 값이래. 그럼 a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2a가 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지? y는 어디에 됐지? y는 잠깐만. 예. 아니, y는 이거 보셔야지. 요걸 대입하셔야지. 요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2배의 2a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로 생각해서 풀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x로 돌려야 되니까 약간 이제 한 번 더 거쳐가는 구조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사람은 2번 풀이로 푸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고1 과정에서는 그냥 1학기 과정에서는 이걸로만 푸셔도 무리는 없겠다. 단 주의할 부분은 이하고 얘를 맞춰주셔야 된다. 그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다른 방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에서는 별 의미는 없겠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 풀이를 일단 잘 보시고요. 형태 맞춰줘야 되고 이거 등호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부분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6페이지를 가시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니까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